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 1주년 기념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촛불 시위를 지난해이죠. 지난해 1년 전 이때 광화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하라고 했던 그 촛불 시위 1주년 기념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쓸데없는 짓을 잘도 하고 있지요.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시위만으로는 무엇인지 아쉬웠던지 그것을 계속 촛불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 촛불 혁명을 계기로 거기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지방 분권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지방 분권 국가라고 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국가이다,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선언까지 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연방제 수준.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둔 채로 지방을 조각조각 자르면 연방제 국가하고 똑같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연방제 국가처럼이 아니고 명실상부한 연방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참 큰 죄를 짓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헌법을 부정하고 또 위반하고 파괴하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 그 자체로 삼고 있는 그런 유별난 대통령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공개했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가 그것입니다. 일반적인 글쓰기하고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 이 기념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남 도민과 여수 시민,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슨 잔칫날이나 결혼식 날 같을 때에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요. 물론 이 뒷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날인데 전남 도민과 여수 시민을 굳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앞에 있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이 하는 연설이고 기념사이고 청와대가 공개하는 기념사일 때는 국민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여수 시민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전체 국민에게 공개하기에는 그다지 적절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 전 때의 대통령들이 비슷한 연설문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알려주었으니까 앞으로는 바르게 고쳐 써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외 귀빈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외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하지요.
회사에서 한다면 회사 안에 있는 사람과 회사 밖의 사람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기리는 지방자치의 날이라고 했을 때는 내외는 대한민국 안과 밖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온 내빈 말고 외빈은 외국인이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좀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대한민국에는 다른 나라의 대사관도 있고 다른 나라의 국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에는 다른 나라의 국민이 온 것을 우리가 별도로 밝혀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기관이라든지 대사관 그런 쪽에서 사람이 왔다면 그러면 외빈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일반적인 행사와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것이 국가 단위의 행사가 아니고 지방자치의 날 행사로서 전남도 혹은 여수 이런 곳에 가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일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인사를 올 수 있을 텐데 만일 여기에 지방의 일이 만일 한두 건이라도 만약에 3가지 중에 하나, 2가지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내부적인 행사에는 외빈은 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외 귀빈 여러분 했으니까 내빈 외빈인데 외빈이 왜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이 글을 썼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주 흔히 귀빈 여러분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옛날 홍콩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동양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인 같은 파티복을 입고 외교관이라든지 주로 영국의 고관들 이런 사람들과 파티장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빈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본지에 있는 주민 그런 사람들은 귀빈이 될 수 없죠. 그럴 때 귀빈을 귀빈이라고 따로 불러주는 것, 귀족을 그 자기에 따라서 귀족이라고 특별 대우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국도 그렇죠. 그 귀족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귀빈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귀족제도,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멋을 내느라고 귀빈이라고 온 사람 모두를 가리켜서 귀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죠. 전남 도민과 여수 시민은 일단 귀빈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또 국민 여러분도 귀빈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 도민과 여수 시민, 쉼표하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과 전남 도민과 여수 시민은 내외 귀빈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내외 귀비는 귀한 손님입니다. 나머지 귀하지 않은 손님은 무엇이란 말일까요? 천한 손님일까요? 한자만을 가지고 따지면 귀하다의 반대는 천하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과 전남 도민과 여수 시민은 천한 손님이고 그 이외에 귀한 손님인 내외 귀빈이 있고 이렇게 되고 말지요. 바로 이 귀빈이라는 표현은 비민주적인 국민 주권주의에 반하는 또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인간을 등급을 나누고 인간을 계급으로 나누어서 차별하는 그러한 인식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을 귀빈이라고 할 때는 빈말이죠. 듣기 좋은 말. 그럴 때에는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의 날이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방자치라는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을 스스로 다스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지방자치라고 하면은 우리 정치인들이 이것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가면서 선거 때마다 아주 입에 발린 소리로 이것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자치단체는 일선 행정조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아니라 현행 헌법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일선 행정조직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만일 그것이 일선 행정조직이 아니라고 정말로 자치조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행정 운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올스톱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지사라는 사람들, 시장 이런 사람들은 알기 쉽게 서울시를 생각해 보죠. 서울시의 시장은 선거를 통해서 선거로 선출하죠. 그러면 서울 시민이 선출을 했으니까 그는 정부와는 관계없이 시민의 뜻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통치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선출하는 방식만 선거의 방식을 쓸 뿐이고 그는 공무원입니다. 다른 모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 아래에 있는 하부 조직입니다. 단 서울시는 국무총리 아래에 있는 하부 조직이죠. 결국 대한민국 정부, 집행정부의 그 중앙에 국무총리가 있고 대한민국 집행정부의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각부가 있고 그 말단에 전 지역에 골고루 뻗어나가 있는 그 전산망처럼 뻗어나가 있는 그 끝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알고 있는 그 행정조직을 겸한 그런 조직입니다. 주로 행정조직이죠. 그 중에 우리가 지방에 보면 도시마다 이렇게 지도에서 크게 표시를 하듯이 지방에 나가 있는 행정조직 중에 그 장들을
선거로 뽑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선거로 선출은 되지만 업무는 집행정부에서 내려오는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 국가사무라고 해서 주로 이것을 하고, 물론 가지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방사무가 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부조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지방에서 해야 하는 일들, 그 지방사무를 이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사무는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것도 법령으로 다 규제가 되고 있지만, 그러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과 그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둘 다 해야 하는 개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는 규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규율 대상인 것이죠. 그들은 그저 공무원입니다. 자치사무를 처리할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지방행정조직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선거로 뽑는다는 그 과정, 그 의미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통치기관 3개가 중앙에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국가의 핵심인 그런 국가이지 지방이 따로 독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지방을 마치 자치도시인 것처럼, 그 자치도시라는 이야기는 과거에 자치도시는 자치권이 있었고 자치주권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남발하면서 국민들이 좀 오해하게 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지방행정조직에 불과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그 어설픈 표현, 그것을 제 입에 발린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민주주의라고 하면 적절할 겁니다. 지역 주민이 주민의 의사를 표현해서, 그러니까 주로 선거라든지 또 주민 소환이라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지방의회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할 때, 그럴 때 자신들의 그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죠.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어느 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단체의 장을 혹은 의회를 구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회에 그 영향이 가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처럼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느 정당 출신이 몇 명이냐를 가지고 그 숫자로 국회의원을 선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별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지방대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출,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일로서 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합해서 그걸 가지고 몇 %면 어느 정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구분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한 자치단체들의 모습, 산업과 환경, 교육, 복지정책 등 그 영역도 매우 다양합니다.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니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힘쓰고 그 혜택이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한 이와 같은 것이라면 잘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치 행정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그의 가치관은 우리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의 성장도 괄목할 만합니다. 아니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정치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구분을 해서 정치 영역의 성장을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던 주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지방행정의 그 자치사무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러면 정치가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발굴된 지역 정치 지도자들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선출한 그 지방자치 그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훌륭한 정치인과 그 지역 정치 지도자들은 무엇인가 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역 정치 지도자들은 아직 훌륭한 정치인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돼야 한 단계 올라가야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돼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역 정치 지도자들, 주민이 선출한 그들은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 그것도 지역 정치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장해서 훌륭해져서 되는 그들은 정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가? 이 지역 정치 지도자들 속에서 그 속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광역단체장도 나오는 새로운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뽑은 그 지역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 그것은 훌륭하게 정치인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서 광역단체장이 되는 것, 그러면 정치인으로 훌륭하게 성장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해 둘 것은 광역단체장도 역시 그 지방선거로 선출하죠. 동일하게. 그런데 이것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여러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 경선,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 누구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내보낼까 하고 미리 투표를 하는 그 경선 후보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자치단체장 출신들이 말 그대로 국회의원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정부에서 어떤 그 공직을 맡아본 적도 없고 순수하게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주민의 투표로 선출됐던 사람이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오고 이렇게 됐다면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으로는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거로 선출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 그러니까 정치와 관계된 사람으로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의원, 지자체장 이렇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좀 더 성공하고 훌륭한 정치인으로 되는 것은 광역단체장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방의원과 지자체장이 한번 되고 그 다음에 광역단체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지방의원, 지자체장, 광역단체장은 동일하게 지방선거에서 선출합니다. 자신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등록하는 곳이 다를 뿐이죠.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2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단체장보다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이야기했지만 이 둘의 선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3단계로 나누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대통령 후보 경선 부분까지 살펴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자체장 그리고 광역단체장이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 두 경우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오는 몇 해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빠져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빠져 있고 지자체 이 선거를 하더라도 지자체장과 광역단체장만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단계별로 상하관계를 정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관에 따르면 잘된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런 것이 됩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이 지방자치 의원이나 장이나 이런 데 선출이 돼서 일단 된 다음에 지방자치에 관여를 하게 하는 정치 지도자가 된 다음에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서 딛고 다음 단계로 점프해서 올라가는 것이 중앙에 진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 후보 경선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그것을 중앙에 진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가기 위해서 징검다리로 밟고 올라가는 그 중간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그 정치 지도자는 2등급이라고 한다면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경선 후보가 되는 것은 1등급이다. 그러니까 지방 사람도 2등급을 거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잘된 지방자치이다. 이런 계층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것이 지방자치는 지방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인데 그것은 단지 징검다리요 2등급이기 때문에 지방을 스스로 다스리겠다고 나와서 선택을 받은 다음에 그 선택을 받아야 국회의원에 도전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 경선 후보에 도전할 수 있으니까 지방자치를 맡아서 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계층적 사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가령 어느 한 지방에서 지금 여기를 갔으니까 여수면 여수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든지 의원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여수에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의 뜻으로 선택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최고 지점이 바로 그곳인 것이죠. 지방자치는 여수시장이다. 그러면 여수시에서 바로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점이자 최고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최고가 여수시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수시장, 여수시의회의 의원은 우리 동네의 최고인 것이지, 그는 2등급이고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이 1등급이어서 1등급 밑에 있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인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계층적 사고는 지방자치라는 것 자체를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 사람들이 이 지방의원, 지자체장, 광역단체장 이런 징검다리를 거쳐서 이 2등급 단계를 거쳐서 더 성장하고 훌륭한 정치인으로 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성공한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국회의원은 원래 지방사람 가운데서 나옵니다. 2단계고 1단계고 하는 것이 없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어차피 그 지역에서 곧장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국민이라는 지위도, 그러한 법적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잠시 잊은 듯합니다. 지방 사람들은 너희는 주민이고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다들 좀 기분이 언짢았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은 곧 국민의 지위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자체장이나 의원만 선택할 수 있고 선출할 수 있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완전히 틀린 것이죠. 모든 국민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다 선출할 수 있고 일정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다 그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장이나 의원은 우리 동네 살아야만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그 획기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출발이자 핵심인 지방자치라는 것에 대해서 그 자신이 있는 자기 스스로가 있는 스스로를 중앙정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차등이 있는 것이고 이 중앙정부와 관계 있는 국민하고 지방정부와 관계가 있는 주민은 역시 차등이 있는 것이고 이런 식의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난 그러한 연설이어서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짚어보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